한 가족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 선희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혼자만 간직해온 이 거대한 비밀을 용기를 내어 세상에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지 피부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는 별개로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혈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이별과 재회, 용서와 상처가 섞여 있는 법이죠.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의 진짜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삶 앞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 속에서 바쁘고 각박한 일상에 파묻혀 저마다의 가족을 지켜가며 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저 역시 나름대로 부단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뒤흔들리는 가족의 의미는 저를 깊은 혼란과 아픔, 그리고 성찰의 터널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슬픈 가족 사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소중한 인연,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품어준 가족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우프게, 때로는 냉혹하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하는 인생의 단면입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느 순간 겪게 될 수도 있는 피하지 못할 성장통이자 상처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진실된 사랑과 배려, 책임과 용기, 배신과 용서, 그리고 다시 쓰인 가족의 정의, 모든 장면을 담담히 풀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각자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에 지치거나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의 지난 날과 가족에 얽힌 인생의 긴 터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 66년 만에 마주친 친모와의 평소처럼 병원에서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른 봄밤, 길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시내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에 한껏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죠.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였기에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나치던 단지 입구 벤치에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불빛 아래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속으로는 택배 아줌마일까? 아니면 이웃 누굴까? 하는 정도로만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그녀가 제 눈앞에 멈춰서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선희야? 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만 봤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오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어렴풋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야. 피를 나눈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친엄마야. 시간이 멎은 듯 그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충격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퍼졌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0년 전 무작정 작은 손을 잡고 어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던 엄마의 흐릿한 기억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에 절로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거리의 소음, 봄바람, 노란 가로등 불빛, 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오직 저와 그녀, 어색하고 처연한 두 사람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린 시절 새벽마다 몰래 울면서 상상했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마주한 엄마는 제가 오랫동안 쉽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갈등 속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조용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로는 경계와 불신, 심지어는 강한 거부감이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30년 만에 나타난 피부치에 대한 호기심과 떨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여러 번 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머리가 하얘졌고 지금도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큰 충격과 슬픔이 그 자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저는 너무도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비밀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끝, 오래된 커피숍에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 짙은 카페 향이 감돌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듯한 고립감 속에서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머그잔을 붙잡은 채 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주 앉아 있게 될 줄은 평생 상상도 못했어. 그녀는 한참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미련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작게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만지작거렸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수한 미안하다는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안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눈물이 맺혔지만 억지로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라면서요. 친엄마라고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게 손 한 번 잡아주거나 이름 한 번 불러주셨나요? 그 오랜 시간 저는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제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무너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내려뜨리고 멍하니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세월과 오해, 그리고 아무리 풀어도 다시 매듭지는 상처들만 떠올랐습니다. 너한테 상처밖에 남기지 못해서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넓게 번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불려본 기억조차 거의 없는 제가 한순간에 엄마라는 낯선 존재를 받아들이려니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중 어떤 것도 명쾌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만남이 내 인생에 또 다른 상처만을 남기지 않을지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여러 번의 끊어진 문장, 쪽지가 남기듯 한 조각씩 삐뚤빼뚤 흘러나왔습니다. 용서와 원망, 후회와 미련이 서로 엇갈리며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심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던 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온갖 감정과 기억,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저녁의 조용한 커피숍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를 남겨둔 채 다시 이어질지도 모를 실타래를 안고 그렇게 밤하늘 아래 각자의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다 어쩌면 그날의 대화가 어딘가 어색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던 것은 처음부터 어렴풋이 감지된 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와의 짧고도 긴 만남이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죄책감과 그리움만으로 찾아와 준 걸까? 과연 이제 삶에 다시 엄마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 일인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으며 감정을 다잡으려 애썼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기에 감격스러워하는 듯했던 친모 김순자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 사생활을 궁금해하며 질문의 방향이 현실적인 문제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너 요즘 직장은 어디지? 큰 병원이라고 했지? 월급은 괜찮은 편이니?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또는 긴 시간 못 본 자식에 대한 궁금증이라 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계속될수록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신랑의 직업과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시댁은 어떠한 집안인지 등등 일상적 관심이라기엔 과하게 현실적인 지점까지 파고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모의 표정은 한순간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던 그때와 달리 조금씩 계산적인 냄새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정도 슬쩍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요즘 좀 많이 힘들단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살이가 점점 팍팍하네. 적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 저는 조심히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에서 처음으로 노골적인 부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말하기 미안한데, 선이야,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네가 잘 나가는 병원에 다닌다니 엄마도 조금만 의지해보고 싶네. 네가 결혼도 하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엄마는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저는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건 분명 애정이나 정이 아니라 경제적 요청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결국 며칠 후 친모는 더욱 대놓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며 제게 적지 않은 금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친자식이라는 인연을 이용하여
죄책감과 의무감을 자극하는 말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원망 혹은 비굴함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뻔뻔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어렴풋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려, 회한, 눈물 모두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다가온 이유, 그간의 말과 행동, 괴로워 울던 표정조차 희미하게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심지어 친모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를 돕는 게 세상 이치 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한순간도 제 지난 세월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위로 혹은 엄마로서의 책임에 대한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또다시 감당해야 할 짐을 떠안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재회와 해명, 모두가 사랑 또는 회한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제야 다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엄마라는 이름까지도 예리한 이기심 앞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독설. 친모가 자신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늘어놓다가 본심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자 저는 마치 가슴 깊숙이 고여있던 분노와 오랜 상처가 한 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어린 시절 외로움과 결핍 속에 견디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던 날들.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흔적들이 그녀의 뻔뻔한 요구 앞에서 송두리째 다시 꺼내진 듯 했다. 그녀는 연민과 원망, 너처럼 냉정하지 않아. 네가 정말 나한테 정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찾아올 수 있었겠니? 저는 더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쌓여왔던 울분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도대체 지금 엄마라는 이름을 무슨 자격으로 부르세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방구도 모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자식 노릇, 효심을 요구한다고요? 친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억울하다는 듯 다시 반박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때 그 상황이면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내 탓만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좀 생각해줘야지. 내 인생도 망가졌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네. 저는 더는 참지 않았다. 저는 엄마가 없어서 혼자 컸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친모가 있대도 저는 제 인생을 지탱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었어요. 이제 와서 피부치 운운하시며 이기적인 요구만 하신다면 저도 모진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내가 네게 뭘 그렇게 큰 기대했다고. 너처럼 잘난 딸 하나 내놨으면 자식 노릇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네 생각처럼 쉽지 않아. 나도 여러 번 참았고 견디다가 이제야 왔으니 인정 좀 하라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으로 쏘아붙였다. 평생을 숨어 있다가 내가 결혼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갑자기 효도받으려고 찾아온 거죠. 만약 제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이제 뽑아먹을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온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했다. 자식이 부모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래. 나처럼 힘겹게 살아온 사람에겐 딸이 하나 있는 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러니 너도 조금은 이해하려 노력해봐.
그깟 돈 조금 주는 게 네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잖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엄마라고 인정할 수 없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제 인생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정말 미안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책감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부당한 요구까지 하고 계세요. 대체 왜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나요? 그녀는 잠깐 침묵하다가 얼굴을 어둡게 다졌다. 그래, 내가 힘드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너도 피는 못 속이고 엄마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냉정한 거지. 솔직하게 말할게. 난 이제 더 참을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세상에 내 편은 너밖에 없으니까. 도와주기 싫으면 솔직히 말해. 그 대신 만만치 않게 할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을 마주했다.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의 시간은 저 혼자 저만의 힘으로 버틴 노력의 시간입니다. 만일 엄마가 진짜 엄마라면 제 앞에 나타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진심이 담긴 손편지라도 써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거면 진작에 다 얘기했겠지. 나도 내 입장에선 많이 참고 산 거야. 두고 봐, 결혼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돈 줄 생각 없으면 네 인생도 만만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협박성 한탄에 저는 굳은 의지로 맞섰다. 결혼식에 오시든 어디를 찾아오시든 더 이상 엄마의 이름으로 저를 흔들 수 없다는 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엄마 덕에 평생 겁을 먹고 살아온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매서운 바람이 카페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몸서리를 쳤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는 자책과 분노, 공포와 연민이 시시각각 교차했다. 문득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은 친모가 오히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자주 들렸던 그녀의 통화음, 집요한 메시지, 때로는 집 근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까지. 그녀가 계속해서 내 일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불쾌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엄습해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 때 진짜 가족이 필요한지, 진심으로 사랑해준 양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실감하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파가 치밀며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이 남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특히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 사로잡힌 이를 향해 내 인생의 길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선택과 내 가족, 내 행복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사랑. 친모와의 날카롭고 상처투성이 대면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내 안에서는 미움과 죄책감, 분노와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다. 온몸이 무너진 듯이 무력해지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였다. 어쩌면 평생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를 내 결혼과 새로운 시작 앞두고 억지로 마주해야 했다는 현실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양아버지와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던 양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게 다정한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내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양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내 어깨를 감쌌다. 왜 그래, 선이야? 어디 불편하니? 양아버지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신문을 내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그동안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아픔과 곤란한 진실을 두 분께 꺼내놓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친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30년 만에요. 갑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놀랐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미안했다,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부탁하더라고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다. 양어머니는 나를 더 꼭 껴안았다.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니? 세상에. 선이야, 너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토해냈다. 엄마, 아빠, 솔직히 저는 그분의 고통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찾아온 이유가 결국은 자기 필요 때문이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고 서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딸로서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면 저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원망스러워요. 양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선이야, 네가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믿고 이야기를 털어놔줘서 고맙구나. 우리가 너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야. 지금껏 네 곁을 늘 지키고 웃게 하고 울게 한 가족은 우리였잖니? 우리는 한 번도 너를 남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오직 너의 편일 거다. 알았는지 엄마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너와 함께해온 시간, 네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속상해하는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 친모님이 어떤 분이든 네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건 정말 바라지 않아. 이 집에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야. 엄마는 항상 이 엄마야. 나는 부모님의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양부모와의 첫 만남, 내 이름을 불러주던 따스한 목소리, 학교 행사 때면 누구보다 든든히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던 그 모습들이 쉼없이 떠올랐다. 아빠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다. 어릴 때 네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울던 거 기억나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힘들고 억울한 거 무슨 일이든 집에서 우리랑 먼저 상의해주렴. 세상에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 이날 저녁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친모가 내 결혼에까지 어떤 험난을 줄 수 있는지 실제로 불안해하고 걱정했음을 모두 솔직히 털어놓았다. 친모가 돈을 요구한 당시 뻔뻔하고 예방적인 태도, 심지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할지까지 암시하며 돌아선 것 등 사실을 사실대로 몽땅 말했다. 양아버지는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세상엔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고 남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다. 네 친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혹은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은 되지만 그런 이유로 네가 또다시 힘들어진다면 그건 절대 옳지 않아. 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졌다. 열심히 여기서 우리 딸로 자라준 것만도 엄마 아빠에겐 선물이야. 그분에게 미안하거나 할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네 행복을 최우선에 두렴. 네 마음만 상처받지 않게 우리가 언제나 곁에 있어줄 거야.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오래도록 차분하면서도 묵직했다.
나는 휴대폰을 묵묵히 끄고 창문가에 앉아 내 인생에서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쌍의 부모님이 곁에 있음에 깊은 감사와 안도감을 느꼈다. 새벽이 되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세상이 떠들썩해질 수 있는 문제, 혹은 언젠가 감정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점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커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부모님과 다시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번엔 3명이 나란히 앉아 더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했다. 양아버지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선이야, 만약 그분이 다시 연락하거나 우리 집이나 결혼식 등 너의 중요한 자리를 어지럽히려 한다면 그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도 고민할 거다. 더는 너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머뭇거리며 정말 그래도 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분도 결국은 저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내 말을 끊었다. 물론 피는 중요하지. 하지만 피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과 행동이란다. 너를 사랑으로 품은 시간이 곧 우리 가족의 혈연이야. 엄마 아빠는 단 한 번도 네가 우리 딸 아니었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어느새 부모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린 시절 무서울 때마다 안기던 것처럼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엄마 아빠, 정말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온전히 가족이라고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던 늘 말씀드릴게요. 양부모님은 그런 나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라떼를 내오셔서 세 식구가 함께 나눠 마셨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어릴 적 크레파스로 그린 유치한 그림, 엄마가 직접 꼬매준 인형 하나까지 이 집안 곳곳엔 오랜 시간 쌓여온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가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짜 부모란, 자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여러 번 나눴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힘들 땐 우리 곁에 있으며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야. 같은 공간에서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 그게 곧 혈연이네. 나는 내내 부모님 곁에서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져간도 몸으로 느꼈다. 이윽고 친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지만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대응했고 우리는 단호하게 선이는 우리 가족이니 이러한 요구는 중지해달라 고 더는 흔들리지 않고 명확히 거절할 수 있었다. 강한 결심과 든든한 지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비로소 나는 진정한 가족이란 같이 아파하고 웃어준 시간,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손잡아준 사람임을 깨달았다. 양부모님의 존재는 내 삶에서 빛나는 등돌이었다. 친모와의 잠깐의 만남이 준 상처와 혼란 너머 나는 양부모님과 함께 빚어온 긴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이 세상 그 어떤 혈연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족의 품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나는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친모의 속셈이 드러나다 친모와 극렬한 대립이 반복된 후 나는 잠깐이나마 그녀로부터 떨어져 안정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곧장 평온은 산산이 부서졌다. 친모 김순자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조용한 척 했지만 내 일상에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누군가가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딸 선희 씨를 꼭 찾아야 한다고 반복했다. 처음에는 병원 데스크 직원들도 가족의 사정이라 생각하고 내용을 전해주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서 점차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 병동의 동료 간호사들은 내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어디 다녀오는 거야? 가족 문제 생긴 거야? 요즘 수상해 보여? 라며 걱정 어린 시선과 쑥덕거림을 더했다. 난 처지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애썼지만
내 이름이 병원 안팎의 구설수에 오르는 순간마다 깊은 무기력감과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날 퇴근하려 병원 1층 로비를 지날 때 그곳에서 또렷이 본 친모의 얼굴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혼잡한 저녁 시간, 사람들 틈에 섞여 서 있던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빠르게 다가왔다. 선이야, 엄마랑 꼭 대화해야겠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끝내. 갑작스레 손목을 잡힌 나는 당황해하며 손을 빼냈다. 여기는 제 일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주위를 둘러본 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왜 숨기니? 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네가 나를 외면하면 이곳 모두에게 사실을 알릴 거야. 순간 나는 뜨거운 피가 얼굴 위로 솟구치는 걸 느꼈고 수치와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모여왔다. 일부 직원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나와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중 누군가는 이미 수군대기 시작했다. 나는 가까스로 그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는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병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원망이 있으시면 밖에서 얘기해요. 친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깨물다가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듯 강하게 말했다. 네가 계속 연락을 피하면 네 결혼식도 네 일상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그리고 너. 누구 하나 내 편 들지 않는 이 시간에 내 마지막 희망은 너뿐이야. 부끄러워 말고 나를 받아들여.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다 폭로할 거야. 이렇게 시작된 친모의 행동은 점차 더 집요하고 대담해졌다. 그녀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 원장실에 직접 찾아가 딸이니 배려해달라 며 무리한 요구를 했고 때로는 나의 약혼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그 누구보다 네 아내를 잘 안다고 주장하며 부조리하고 난처한 가족사를 늘어놓았다. 내 약혼자 역시 처음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해하려 했으나 반복되는 연락과 반협박성 발언에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다. 순희 씨, 어머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사정까지 물으시면서 솔직히 불쾌하고 걱정돼요. 나는 더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흔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하지만 저분은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과 제 삶을 직접 지킬 거예요. 예비 시댁도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단단하게 내 편이 되어줬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끼어드는 건 바라지 않지만 무엇보다 네 마음과 명예가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시도는 더욱 과감해졌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메시지는 노골적으로 변했고 급기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오게 되었다. 1억 원만 주면 조용히 물러날게. 네 친구들과 시댁,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과거를 밝힐 수도 있으니까 네 현명한 판단에 달렸어. 협박의 냄새가 짙은 문자.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다. 양아버지는 한 번도 네가 우리 가족인 걸 의심한 적 없다. 피가 달라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며 변함없이 단단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양어머니는 네가 세상 어떤 아픔을 겪건 엄마는 네 쪽에 서 있을 테니 두려워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함께 파고든다면 이겨낼 수 있다. 며 나를 품어주었다. 우리는 합의 끝에 가족회의를 열고 친모 측의 미래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친모의 협박성 메시지와 증거를 꼼꼼히 모아두고 둘째, 결혼식장에 불청객이 나타나는 것에 대비해 경호 서비스까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셋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둘렀다. 그러는 사이에도 친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 인근 카페에서 뜻밖에도 한 젊은 남성의 등장이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그는 자신을 엄마가 보내서 거나 정 왔다. 사실 나도 피를 나눈 남매다. 라고 소개했다. 알고 보니 어릴 때 헤어진 후 친모가 새로 낳은 아들. 내겐 이복 형제였다. 형판도 어려워.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솔직히 나도 엄마한테 휘둘리고 살아온 인생이라 그 심정 잘 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너도 엄마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이해는 하면서도 억울했고 내 아픔을 타인의 입으로 다시 듣는 것이 더욱 버거웠다. 이 과정에서 점차 명확해진 것은 친모의 애틋함이나 눈물 뒤에는 피부치라는 명분으로 각종 실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숨어 있음을 세상 모두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모라는 분이 돌아온 걸 잘된 일로 여겨야지 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내 가족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받는지 피상적인 연민이 아닌 진짜 상처와 고통이 쌓여감을 이해하게 되었다. 양가 어른, 친구, 예비 남편,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도 점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도움이 된 것은 결코 타혈연, 타인이 아닌 함께 아파한 가족이라는 점. 양부모님과 예비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변호사와 함께 친모와 공식적으로 대면했다. 이제부터 선이뿐 아니라 우리 전체 가족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또다시 접근하면 그땐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친모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도 정말 살고 싶었을 뿐이야. 세상이 나를 버려서 딸 한 명 믿고 살아온 죄밖에 없어. 그러나 그녀의 말에서 묻어난 건 책임감이나 반정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마지막까지 자신을 대변해줄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와 가족의 일상은 비로소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곱씹을수록 슬프고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깨달았다. 혈연의 진실이란 이름 아래 남겨져 버린 아이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죄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사랑과 헌신으로 감싸준 가족이 내 인생의 중심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협박에도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가족이란 아파하고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지켜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인스펙트들 양부모님의 적극적 보호, 가족의 힘과 나의 성장. 친모의 집요한 협박과 혼란으로 내 일상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워졌다. 내 이름과 존재, 그리고 가족의 의미까지 모두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가장 정혹스러웠던 것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나 금전적 요구를 넘어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온 세계 자체가 언제든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증명한 것은 바로 그런 시련의 한가운데서 내가 오롯이 의지할 수 있었던 양부모님의 단호함과 사랑이었다. 위기의 전조와 첫 대응. 친모가 병원, 집 근처,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내 삶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양부모님은 단순한 위로나 피상적 만류 이상의 행동에 나섰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따뜻하게 식사하던 가족회의 자리에서 아빠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다. 우리 힘을 합쳐 제대로 지키자. 엄마도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고 네가 어떤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항상 네 뒤에 있어. 네가 혼자서 이 힘든 걸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은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을 잡았고 관련된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두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음성 녹음, 우편물까지 꼼꼼히 자료화해두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 박스를 집에 따로 만들었다.
가족회의, 대책과 전략 세우기. 몇 번의 긴 가족 대화에는 예비 신랑과 때로는 시댁 어른들까지도 참석했다. 양아버지가 말했다. 이건 선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협이고 또 네 미래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엄마는 침착하게 시트지를 꺼내면서 의견을 냈다. 첫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신속히 진행한다. 둘째, 결혼식 당일에는 경호 인력을 미리 채용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 셋째, 병원 쪽에서는 인사과와 충분히 협의해 불필요한 소문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신랑과 예비 시댁에도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해서 가족 전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아버지마저 그날만큼은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민감한 사안 하나하나도 우리 셋이 항상 공유한다. 결코 혼자 결정하지 말 것. 무슨 메시지나 전화가 와도 즉시 우리와 논의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네 마음이 상처 있지 않게 정신건강 상담도 병행하길 바란다. 나는 부모님의 단단함에 처음엔 다소 놀랐다. 속으로는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면서 말했다. 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열이 과할 솔직히 털어놓아줘서 고맙다. 힘들 때 숨지 않고 의지해주는 게 가족이란다. 적극적 법적 대응, 우리 가족만의 작전. 변호사와의 미팅 자리에서 아버지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신중하게 확인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접근 금지 및 명예훼손 협박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가족 전체의 심신 안정이 중요하니 빠른 절차로 신청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 당의 돌발 상황 대비 경호업체는 저희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양부모님은 필요하면 직접 경찰 신고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의 평화와 네 인생을 지키는 게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이후로 결혼 준비 과정마다 병원이나 집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면 엄마는 곧장 점잖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경찰과 상의해 두었다고 단호히 밝혔고 아빠는 모든 통화기로 문자를 날짜별로 저장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심리적 보호와 실질적 치유. 가장 고마웠던 건 양부모님이 상처 입은 내 감정까지 언제나 세밀하게 배려해 준 점이다. 하루는 새벽에 꿈에서까지 친모의 그림자에 쫓겨 괴로워 울다 일어났는데 엄마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네가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무너지고 싶은 순간엔 언제나 엄마 곁에 있어. 고통스러운 꿈에서 깼다면 이제부턴 우리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기억을 덮어쓰자. 아빠는 말없이 방 안에 편지를 두고 갔다. 네가 고통을 말해줬으니 이제부터 그 아픔 절반은 우리 몫이다. 네가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게 우리는 끝까지 네 편이야. 그 한 줄에 어쩔 수 없이 또 눈물이 흘렀다. 가족 연대의 힘, 그리고 주변 변화. 엄마는 이 일로 평생 연락도 못했던 자신의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선이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하는 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이모, 조카들까지 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탰고 내가 책임졌던 조그만 부담이 가족 전체의 든든한 방패로 확장되는 걸 직접 느꼈다. 예비 신랑 또한 한 가족이 되어주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던 네 웃음이 요즘 흐려지는 게 속상해. 앞으로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삶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낼 거야. 절대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자신감과 자존의 회복. 계속되는 위협과 압박, 불안 속에서도 나는 정상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병원 동료들에게 대어저는 괜한 오해를 주지 않게. 일 관련 일에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족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공간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견뎌온 모든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가끔은 엄마 아빠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그런 말을 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이루고 싶었던 꿈 중 하나가 평범한 가족,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그 소박한 꿈이 이제 이 집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그 평범함을 위해 서로를 지키고 아픈 날도 함께 울어주는 존재야. 위기 이후 단단해진 울타리와 새로운 시작. 위기가 극대화되던 결혼식 당일, 부모님은 미리 경호업체와 협력, 진행 요원들까지 세밀하게 체크했다. 어떠한 소란에도 당황하지 않고 모두 차분하게 대처했다. 결혼식장을 지키던 작은 몸짓 하나, 손을 맞잡고 서 있던 엄마의 온기 하나하나가 내게는 천군만마였다. 결국 친모의 무모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경찰과 법적 절차에 의해 그녀는 더 이상 내 일상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게 됐다. 이후 가족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났다. 고요한 바닷가에서 우리 셋은 모래 위에 나란히 발자국을 남겼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선이야, 이제 자유야.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과거에도 휘둘리지 않아. 진짜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는 거야. 나 자신으로 성장하는 결심. 내가 느낀 진짜 가족의 힘은 어떤 조건이 아닌 시간과 행동, 그리고 마음 그 자체였다. 평생 속절없이 흔들리는 삶에서 드디어 붙잡을 수 있는 울타리가 내 곁에 있음에 나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그리고 우리로 살아갈 길을 배우게 됐다. 결국 친모의 집착과 위협조차 내 존재와 사랑하는 가족의 의미를 되묻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도권과 용기를 되찾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 곁에 굳건히 함께 웃고 울어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았다. 친모와 덴제에 대한 진실. 친모와의 갈등이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 무렵 나는 예상치 못한 존재로 인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충격을 경험했다. 어느 날 병원 인근의 작은 카페 한켠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해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시죠? 그는 고개를 한참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사실 저 선희 씨와 같은 엄마를 둔 동생이에요. 이름은 성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지금까지 친무에게서 이렇다 할 설명도 들은 적 없었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형제 자매라는 강정선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딘지 모르게 죄책감과 경계심, 불편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복잡하게 치밀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내 물음엔 원망도, 피로도, 그리고 객관적 거리두기도 담겨 있었다.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받은 관심이 없던 건 선희 씨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 따로
엄마와 멀어진 채 낯선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만 최근에 엄마가 계속 저보고 선희 씨를 꼭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와의 갈등에서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믿는 가족이라는 영화마저 갑자기 뜻밖의 이방인 한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모의 계획적 움직임과 또 다른 계산의 그림자를 암시하는 듯해 더욱 불안했다. 더 조용히, 더 신중히 내가 질문했다. 정확히 왜 온 거죠? 엄마가 뭐라고 했나요? 그는 한숨을 쉬고 차가 식는 줄도 모른 채 컵을 힘없이 돌렸다. 엄마가 제게 선희 씨가 잘 살고 있다. 병원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 심지어 좋은 집안에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는 걸 자꾸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네 누나한테 잘 보이면 너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며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잠깐 상실감과 놀라움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엄마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끄덕였다. 솔직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엄마에게도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뭔가 진짜 딸을 찾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기댈 곳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지난 몇 달간의 감정, 혼돈, 분노, 슬픔, 그리고 성장통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드는 걸 느꼈다. 내 존재의 뿌리이자 상처였던 친모의 그림자는 나는 내 또 다른 피부치의 파편으로까지 번져 있었다. 나는 성우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런 공감과 어렸을 적 상처, 그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과 기대가 살짝 묻어 있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을 뚫고 내 상태를 고백할 용기를 내야 했다. 솔직히 나는 네가 믿지도 좋지도 않아. 그저 이제 더는 누군가의 필요와 계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게 두려울 뿐이야. 우리 모두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각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꼭 전하고 싶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선희 씨가 정말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걸 듣고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나도 그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나는 조용히 처음으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건 얄팍한 피의 연결이 아니라 내면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해와 공감이 쌓여야만 자라나는 어떤 관계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가족 내 파장, 더 깊은 대화와 성찰. 성우와의 만남 이후 나는 집에 돌아와 곧장 양부모님께 모든 걸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양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조용히 듣고 나서 내 어깨를 다정히 감싸주셨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네 몫의 삶만 열심히 살아가면 돼. 혹시라도 네 마음이 헤아릴 수 없어 무거워질 때 가족이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양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아주 잔잔하게 말했다. 선희야, 새로운 피부치가 있다는 사실이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네 인생의 진짜 소중한 사람은 네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아픔 속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이란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 못 이루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어떨 때 진짜 가족으로 묶이는지, 피보다 더 깊이 이어지는 고통과 이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되묻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복 형제와의 대화, 관계의 변화. 며칠 뒤 성우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서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며 진실한 대화를 시작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렸을 때 엄마는 우리 모두를 돌보기 힘들었어요. 나는 항상 주눅들어 자랐고 늘 뭔가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질투도 했고 분노도 있었지만 네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보니 사실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나는 네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해. 앞으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지 아니면 다시 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이해해보려는 마음만큼은 가져보려고 노력할게. 성장, 용서, 그리고 남은 상처. 성우와의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우리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묘한 공감이 싹 텄다. 서로 엄마의 파탄 속에서 성장하면서 겪어온 희생과 아픔,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쌓였다. 물론 완전한 용서는 쉽지 않았다. 내가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성우가 받은 아픔 역시 저마다 결이 달랐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해왔던 것, 그 자체가 내게 또 다른 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양부모님과의 가족 회의에서도 어머니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 모든 형제 관계가 행복할 필요는 없어. 다만 네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거리와 경계를 지키면서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아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단다. 정체성의 재정립, 미래에 대한 결의. 성우 문제를 겪으면서 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상처를 끌어안고 어떻게 나를 완성할지 천천히 고민했다. 매 순간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곁에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확고해졌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남의 동정이나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되 나 자신에게 진실할 것. 성우와는 자주 연락하지 않을지라도 서로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남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금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고 싶었다. 새로운 가족, 확장된 사랑.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과 양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다짐했다. 피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덮고 사랑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음을 나는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상처의 집합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힘으로 뭉친 울타리가 될 거예요. 성호 문제 또한 내 인생에 결코 없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계기로 남는다. 어쩌면 그 누구의 잘못도 계획도 아니었던 서로의 만남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서 진짜 나와 내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서로 아파하며 성장하는지 평생 잊지 않겠다. 엇갈렸던 혈연의 고리에서 의미를 뒤늦게 눈물로 깨닫고 있었던 밤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다. 진실의 얼굴. 시간은 모든 비밀을 드러낸다.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끝. 결국 진실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나와 가족, 그리고 친모의 뒤얽힌 관계와 그 속에 가려져 있었던 탐욕, 절망, 상처와 용기가 마치 무대 위 연극처럼 낱낱이 노출되는 결정적 사건이 닥쳐왔다. 폭로의 시작. 어디서부터 어긋났나.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친모 김순자의 압박은 도를 넘었다. 처음엔 나만을 향했던 연락과 협박이 점차 내 약혼자, 예비 시댁, 병원 동료들, 심지어 양부모님까지 확장되었다. 그녀는 내 과거를 들먹이며 아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둥,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둥,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어느 순간부터 내 일상은 의심과 불안, 뒤따르는 시선과 소문으로 점철되었다. 결국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젠 더 미룰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사실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너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네 인생을 보호해야 한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는 변호사와 가족, 예비신랑과 상의 끝에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 어떤 소모적 논란도 더 이상의 오해도 남기지 않기로 의지를 다졌다. 공식 해명과 폭로의 현장. 병원 사회복지팀, 예비시가,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모인 자그마한 회의실. 나는 일생일 때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부터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의 등장,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됐던 재회의 순간, 그 뒤에 이어진 정제적 요구, 집착, 협박, 그리고 실제로 일터와 결혼 생활 등 내 삶을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었는지 차분히 차례차례 밝혔다. 특히 증거로 남겨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친모가 직접 보낸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두 공개했다. 친모가 내 딸에게 효도와 보호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해명했던 내용, 그리고 뒤로는 거액을 요구하며 내가 거부하면 내 과거와 가족사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한 점까지 조목 들어봐 달라. 며 울부짖었다.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벼랑 끝까지 오지 않았을 것.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딸에게 조금 기대는 게 그렇게 큰 죄냐?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의 앞에선 그동안 감춰온 이기적 욕망과 집착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양 아버지는 단호했다. 30년 가까이 아무런 양육과 책임도 없이 살다가 딸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자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예비 신랑 역시 침착히 덧붙였다. 저희도 모두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과 선희 씨의 평안을 위해 더는 이 같은 위협이 반복되지 않기를 법적으로 경고드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역시 소문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한쪽 입장만 들은 내내 답답했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인 협박이었다니 선희 씨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이해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착취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더 이상 친모의 자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공과 그 양 가족의 진실을 두 손 들어 지지했다. 사건의 여진, 가족 내부에 깊어지는 신뢰. 폭로가 모두 끝난 이후 나는 오랜 시간 움츠러든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어느새 내 옆엔 언제나 묵묵히 나를 감싸준 양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사실을 안 뒤 더 단결하게 된 예비지가 가족, 친구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용기 냈다 선이야. 네가 가장 불안한 진실 앞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마주섰다는 점이 아빠는 자랑스럽다.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엄마는 뜨거운 포옹을 안겨줬다. 이 일을 통해 가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신뢰가 무엇인지 다시금 배웠단다. 남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사실 네가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사를 안고 있단 걸 처음엔 전혀 몰랐지만 이제 네가 울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시간도 훨씬 단단해질 거라 믿어. 우리 둘의 미래에 과거의 그림자가 끼지 않게 함께 길을 찾자. 시댁 어른들도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누구에게나 삶의 비밀과 상처가 있으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우리 가족은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만으로도 널 믿는다. 진실이 준 삶의 해방과 성숙, 모든 것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숨기고 있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더는 나를 위협하거나 흔들지 못한다는 든든함. 잃어버릴 것이 없는 영악한 판단력,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준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나를 다시 세워줬다. 이후 친모의 행동은 법원에서의 접근 금지 결정으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고, 그녀는 더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최종 폭로와 해명 과정을 겪으며 나는 점차 더 결연해졌다. 앞으로 어떤 예측 못할 고난이 와도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내 삶의 진실, 내 행복을 직접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양부모님과의 가족, 남편과의 부부 인연, 그리고 내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선명하게 체득했다. 남은 상처, 그리고 새로운 성장. 물론 완벽하게 아물지 않는 상처도 남았다. 어린 시절의 결핍, 피부치에게조차 받은 배신감, 한 번이라도 정상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아직도 가끔씩 내 마음을 찌른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는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이 내게 치유의 길, 자신감, 묵묵히 손 내밀어줄 사람들을 보게 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체로, 가족의 중심으로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다짐한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혹여 있다면 결국 상처를 털어내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빛은 시작된다고 용기 내서 전하고 싶다. 삼샤는 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무겁게 가라앉았던 호흡을 깊이 들이쉴 수 있었다. 시간의 압력과 타인의 시선, 온갖 오해와 모진 말들에 가려져 있던 내 일상이 마치 먼지가 쓸려나간 방처럼 천천히 제 모습을 되찾았다. 결혼식은 단란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족들은 새벽 내린 이슬처럼 한결같은 눈빛으로 나를 감쌌고 남편 역시 내 어린 상처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사회적 눈초리나 뒷말 따위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온기로 오늘을 쌓아갈 때였다. 가족의 대화, 진정한 관계의 복구.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가족의 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양부모님은 내게 더는 비밀과 죄책감 속에 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고, 나는 부모님 앞에서 누구보다 약한 나로, 때론 솔직한 나로 서는 능력을 얻었다. 때로 아픈 기억이 떠올라 울기도 하고, 때로 쿡쿡 웃는 일화들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그리고 때론 불완전함까지 보듬는 온기임을 실감했다. 남편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 과거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누자. 오히려 한층 더 두터운 신뢰와 연대감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우린 모두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산다. 선이야. 네가 여기로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증거야. 라며 격려해 주었다.
가족 모임에서 나의 현재와 과거, 미래 모두를 공유한 경험은 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일상으로 스며드는 평화와 책임감. 나는 다시 병원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미묘한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예전에 나는 항상 남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소문에도 상처받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처를 딛고 여기에 섰는지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저 자체로 이미 충분히 살아낼 가치가 있으니까요. 라는 태도가 생겼다. 의도치 않은 시선이나 혹시 모를 오해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은 단순히 두꺼워진 멘탈 때문이 아니었다. 내 뒤에 든든한 가족이 있고 나를 아끼는 이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허리띠처럼 단단하게 삶을 감싸주는 가족의 응원? 그것이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놀라운 선물이었다. 새로운 관계 앞에서의 유연함과 경계. 나를 억눌렀던 혈연의 굴레, 그리고 조건 없는 타인의 기대에서부터 점차 자유로워진 뒤에는 더 넓은 의미의 관계 맺기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가족이나 완벽한 인간을 바라지 않았다. 결핍과 실수, 오해와 갈등 모두가 인생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이복 형제 성우와의 관계는 그 상징이었다. 우리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마음이 멀었던 타인이기도 했다. 그와 솔직한 대화를 반복하면서 모든 형제가 친하거나 반드시 가까워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현명하게 조율하며 얼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어도 괜찮다는 자유를 배웠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짜 행복에 대한 관점. 과거의 나였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친모, 소문을 내던 이들, 무심하게 상처를 주었던 타인에게서 끝까지 이유와 사과를 구하고자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관계란 부분적으로 남겨지는 덜컥거림도 채우지 못한 부분도 나를 달아들이 괜찮음을 알게 되었다. 내 속의 증오와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는 그것에 휘둘려 내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을 만큼은 강해졌다. 내가 찾은 진짜 용서는 상대를 완벽히 이해하거나 동정해서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용감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결단 위에서 피어난 작고 단단한 행복을 나는 어떤 세찬 바람에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 부모 됨에 대한 각오, 새로운 세대에 건네는 말. 결혼 후 나는 자연스레 앞으로 내 아이 혹은 후대에게 무엇을 가장 가르치고 싶은지 자주 고민하게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재단하곤 한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는 가족은 결국 한 공간에서 함께 지지하며 성장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임을 말해주고 싶다. 진정한 내 편이란 피가 아니라 동행의 시간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아이뿐 아니라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 작은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자세도 달라졌다. 나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그 과정을 곁에서 본 사람들이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처럼 나의 이야기가 타인과 사회에 남기는 파장. 나는 더 이상 내 서사가 불행한 가족의 슬픈 사례만으로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 비슷한 어둠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나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길 응원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 비밀과 상처가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 그 안에 숨쉬는 용기와 새 출발이 오히려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경험을 전하고 싶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혹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한때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에 상처를 품고 주저앉는 청소년을 만난다면 말해주고 싶다. 내 상처는 반드시 미래의 힘이 되고 내가 만나는 인연과 순간순간의 용기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축복이라고. 삶을 재설계하며 얻은 마지막 성장. 이 모든 여정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시작점일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일어설 힘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의지를 품고 태어난다는 것. 과거의 상처는 내가 결코 지워야 할 흠집이 아니라 내 얼굴에 각인된 가장 고유한 무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직도 가끔 예기치 않게 과거가 꿈에 나타나고 낯선 거리에서 엄마와 부딪힐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나. 이제 한 번 넘어졌다고 평생을 자책하지 않는 나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길, 희망의 약속. 과거는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는 일기장에 소박한 다짐을 새긴다. 오늘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할 것. 내가 받은 사랑을 곱씹고 내 옆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것.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안에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세밀하게 돌볼 것.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필요한 위로와 격려는 망설임 없이 전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진짜 가족이란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낸 시간, 이해와 존중, 그리고 내 안에 끝없이 솟는 희망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 삶의 재건은 한 번에 이뤄지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작고 사소한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나는 오늘도 가족의 품에서 나 자신과 화해하며 이 길 위에 뿌리내린 진짜 행복을 곱씹으며 살아간다. 결, 시련 이후에 드리는 진심의 메시지. 시작, 벗어나기 힘든 어둠,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 인생에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오는 순간이 있다. 누구에게는 갑작스러운 부고, 누구에게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또 나와 같은 이에게는 태생의 상처와 피할 수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일 수 있다. 나는 오래도록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몰려왔는가? 내가 더 강했더라면, 덜 아팠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밤잠을 설친 새벽마다 나는 세상이 나만을 외면하는 듯한 외로움과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작은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아픔의 의미를 묻는다. 고통이 내게 준 것은 결코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빛을 찾는 법, 내면의 힘을 키우는 법, 그리고 슬픔마저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다.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혈연이 곧 가족이다 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나의 삶은 한결같이 반문하고 있다. 혈연은 한 사회적 틀일 뿐 진짜 가족이란 함께 울고 웃고 견뎌준 시간과 서로를 사랑하되 결코 소유하려 들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 여정 끝에 깨달았다. 누구보다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감싸준 양부모,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준 남편과 새로운 가족,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복 형제까지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결코 피가 아닌 각자의 선택과 다짐, 그리고 반복되는 용기의 결과였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자신만의 가족 문제로 힘겨워한다면 제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더 아픈 길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전한다. 가족은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상처에 이름 붙이기, 나의 슬픔을 안아주는 용기. 나는 인생 어느 지점에서든 완벽한 사람, 완벽한 딸의 가면만 쓰려 했었다. 삶의 상처와 결핍을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 더 무너질 때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상처에 솔직해지고 이름 붙여 고백하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치유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자신의 아픔을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세요. 뼈저린 고통이라 해도 그 아픔에 익숙해지고 돌아볼 용기를 낸다면 언젠가 그곳 역시 당신의 삶에서 가장 따스한 등불로 바뀔 수 있습니다. 3. 관계, 미래에 대한 당부.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가족과의 갈등에 좌절하고 있다면, 사회의 편견 속에서 자신을 자꾸 숨기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깊은 상실감에 힘들어 한다면, 진심을 다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결코 혼자만의 섬이 아닙니다. 때로 가족 바깥에 또는 완전히 뜻밖의 관계 속에 세상 그 어느 사랑보다 단단한 이해와 공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드는 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의 아픔을 고백할 상대, 작은 위로와 손길이 되어줄 가족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 당신의 곁을 지키려고 할 때 나는 괜찮아, 괜찮으니 넌 신경 쓰지 마, 난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말았으면 합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다정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을 다시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커다란 용기임을 믿으세요. 용서. 타인을 위한 것도 오로지 나를 위한 용기. 나는 오랫동안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는 오직 선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나는 더 무너졌고, 결국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닌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임을 알았다. 당신도 비슷하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변화가 아닌 수많은 작은 선택과 성실한 반복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의 평범한 저녁 식사, 동료에게 전하는 작은 미소,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나 자신을 쓰다듬는 순간. 그렇게 쌓인 사소한 날들이 모여 인생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행복이 아니라 가끔 눈물도 흐르고 서투른 실수도 거듭하는 하루하루가 진짜 나의 일부가 되었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전하는 구체적 용기.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와 싸운다. 당신의 아픔이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지 못한다 해도 그런 일쯤이야,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말에 더 상처받더라도 제발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사소해 보였던 작은 용기, 혼자서 버텨낸 수많은 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인연들이 내 삶을 이토록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꿨다고. 세상을 향한 부탁, 연대와 존중, 그리고 새로운 우리.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내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지난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곁에서 애써 웃어주는 것,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역시 그 사람에게는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답이 될 수 있다. 더는 타인의 상처와 아픔에 별일 아니겠지라는 태도를 갖지 않기를 바란다. 관계의 크기와 혈연의 이름보다 먼저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다정할 수 있기를, 조금 더 듣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마지막 기도. 내일을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나침반을 더는 고통과 두려움, 상처에 두지 않으려 한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아직 자신을 용기 내어 드러내지 못한 모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부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을 것, 가족의 이름 아래 스스로를 얽매지 않을 것, 스스로를 연민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곁에 와준 이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 결국 인생은 크고 대단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뎌낸 나를 보듬고 락 없는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피어나고 자라는 것임을 내가 살아서 견뎌내며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증명해 가겠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진짜 위로가 늘 함께하길. 마음 깊이 기도하며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친다.